할머니, 좀 서둘러 주세요. 이 낡은 통장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젊은 은행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울의 한 대형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다. 김복순 할머니는 위태로운 손으로 낡은 통장을 꼭 쥐고 벌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합니다. 이가 선주 때문에 은유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주변의 소음에 묻힐 뻔했다. 눈앞에서는 이수진 씨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이 차가운 눈으로 복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통장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휴지가 닳고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여기에는 복순 할머니가 평생 농사일로 번 돈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다. 은행 노빌은 아침에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네 회사인가? 입은 직장인들과 서두르는 주부들이 차례로 창고와 기계 앞에 줄을 섰다. 그 속에서 복순 할머니는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였다. 서울로 이사 온 지 몇 달? 남편의 고향인 해남을 떠나온 그녀에게 이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은행 자동문을 통과하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형형색색의 광고판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저기 저 할머니 너덜너덜한 통장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예, 시대착오도 유분수지. 아유, 등 뒤에서 젊은 남성 고객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복순 할머니는 돌아볼 용기도 없이 그저 통장을 꽉 쥘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손자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을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한 민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농사일로 굳어진 손이 살짝 떨렸다. 이 돈으로 민준이의 등록금을 내주고 싶었다. 원룸에서 힘들게 사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 마음이 그녀를 이 은행으로 이끈 것이었다. 녹슨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창고로 향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은행 한쪽에 있는 번호표, 발급기가 눈에 들어왔다. 모객들이 차례로 화면을 터치하고 종이를 받아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걸 누르면 되는 건가? 천천히 기계에 다가가 굳어진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그곳에는 입가, 철감, 대출, 보험 등 알록달록한 버튼이 나열되어 있었다. 목순 할머니에게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다시 한번 힘껏 눌러보았다. 하지만 화면은 같은 메뉴를 보여줄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네, 저 바쁘거든요.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복순 할머니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이미 세 명의 고객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복순 할머니는 허둥지둥 사과했다. 에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 그러자 뒤에 있던 남성이 큰 한숨을 내쉬며 복순 할머니 옆으로 나섰다.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자, 남성은 예금 관련 버튼을 빠르게 눌렀다.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고 그는 그것을 복순 할머니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틈도 없이 남성은 자신의 번호표를 뽑아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복순 할머니는 손에 든 번호표를 보았다. 거기에는 237번이라고 쓰여 있었고 정관판에는 현재 156번 처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번호표를 꼭 쥐고 얌전히 대기석에 앉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10번, 20번, 30번. 전광판의 숫자는 조금씩 올라갔지만 옥순 할머니의 번호는 아직 멀었다. 그동안 은행 아래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은행에 들어서자 여직원이 미소로 맞이했다. 그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VIP실로 안내됐다. 비슷한 장면이 몇 번 더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고객들은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반면 복순 할머니를 보는 직원들의 눈에는 무관심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 흘수록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사렸다. 아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민준이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그녀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손에 쥔 번호표는 땀과 긴장으로 조금 축축했다. 그때 은행 한 구석에 있는 통장 정리기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고객들이 통장을 넣어 잔액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복순 할머니는 생각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용기를 내어 일어나 기계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통장을 조심스럽게 기계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시도했다. 그러자 갑자기 기계가 삐하고 경고음을 울렸다. 아, 왜 이러는 거야? 응? 복슨 할머니가 당황하고 있자 창고에서 서류를 다루던 수진 씨가 큰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할머니, 사용법 모르시면 물어보셨어야죠. 왜 마음대로 만지세요? 수진 씨는 통장을 기계에서 꺼내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주변 고객들이 이쪽을 쳐다보자 복순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바코드가 위로 오게 넣는 거예요. 음, 근데 이 통장은 너무 낡아서 이 기계로는 못 뛸 거야. 참고해서 처리하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배어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 어르신 손님들 왜 자꾸 기계를 마음대로 만지시는지 몰라? 일만 늦어지잖아. 그 말을 듣고 옥순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번호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 이런 굴욕을 겪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이 통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은행 전체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고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옥순 할머니는 대기석에 다시 앉은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번호표를 쥔 손은 땀으로 조금 축축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다. 전광판은 185번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복순 할머니의 237번은 아직 멀었다. 그녀의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그곳에 앉은 채 움직일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인준이 등록금만 내주면 돼. 이 마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고 복순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 피로가 얼굴에 번졌고, 아이,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무거웠다. 그래도 통장을 손에 쥘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사있을 적 둘이서 처음 이 통장을 만들었던 날의 일이다. 이게 우리 보물이야. 소중히 간직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때는 전라도 시골에서 함께 땀 흘리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차곡차곡 모아왔다. 돈은 적었지만 그 한 푼 한 푼에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옥순 할머니는 이 통장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떫시려덜 고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순 할머니는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아직 한참 남았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 최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 기다리고 있지만 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옛날에는 더 간단했는데? 복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네요. 전 이렇게 큰 은행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철수 씨는 살짝 웃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은행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다들 바빠 보여서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분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세 번 창고에서 기다리시는 고객님? 우와,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른 은행원의 목소리가 울렸고 복순 할머니는 자기 번호인 줄 알고 일어서려 했지만 배지가 아니었다. 다리가 저려서 좀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겨우 창고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수진 씨가 앉아 있었다.
어이,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창구에 놓았다. 아, 이 통장에서 돈을 좀 찾고 싶어요. 손자 대학교 등록금 내주려고요. 네, 수진 씨는 복순 할머니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통장을 집어들더니 순간 얼굴을 찌푸렸다. 엄청 낡았네요.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네. 수진 씨는 통장을 손끝으로 집어 책상에 가볍게 던지듯 놓았다. 복순 할머니의 마음이 따끔했다. 네, 아주 옛날에 만들었어요. 1970년대쯤에요. 70년대요. 요즘 세상에 그런 통장 가진 사람 드문데. 수지 씨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옆 창고에 있는 동료에게 눈짓했다. 헤이, 마치 저것 좀 봐. 이 할머니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머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가 통장을 손에 줄 때마다 와, 그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다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굴욕과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인준이를 위해서야. 그녀는 용기를 쥐어짰다. 그래도 이 통장으로 돈을 찾을 수 있겠죠? 돈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설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이 낡은 통장은 지금 바로 처리 못해요. 음, 시스템에서 못 읽을 수도 있고 수동으로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걸려요. 덕순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자 등록금 바로 내야 하는데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오시거나 기다리셔야 해요. 만난 마 헤이 가구이 네. 그때 주변 고객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다. 창구 근처에 있던 중년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 저런 할머니가 왜 이런 도시 은행에 오는 거야? 내 시골 지점에서 하지. 그 말을 들은 다른 고객이 틱틱 웃었다. 옥순 할머니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옷은 낡았고, 써는 농사일로 거칠었다. 도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수진 씨는 통잠을 손에 든 채,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어딘가 건성인 듯했다. 본점에 좀 확인해 보겠지만 바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낡은 통장은 휴면 계좌로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옥순 할머니는 황급히 말했다. 휴면 계좌라니요? 이 돈 제가 평생 모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니까요. 좀 알아들으세요. 리오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책상에 놓은 채 전화를 들어 본점에 문의하기 시작했다. 목순 할머니는 창고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저 급한데 저 할머니 일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수진 씨에게 따졌다. 수진 씨는 전화를 귀에 댄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에 대한 응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짜증을 냈고 누군가는 동정의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복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준이의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인데 이런 일을 담아다니.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등록금이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를 주저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에게 패기 쓰기 싫어서 혼자 왔는데. 아이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그때 누군가 복순 할머니 앞에 섰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르신? 차분한 목소리였다.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가슴에는 지점장이라고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에, 지점장님은 복순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복순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으로 옮겨가는 순간 아의 표정이 일변했다. 김복순 어르신, 혹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셨던 분이십니까? 나 지점장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에? 그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놀라움과 당혹감에 흔들렸다. 다큐멘터리? 무슨 말일까? 복순 할머니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교차하고 있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지점장님의 존재가 그 소란을 조금 멀어지게 했다. 그는 복순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을 손에 든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신분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지점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절실한 것이 느껴졌다. 복순 할머니는 망설이면서도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다시 꺼내 그에게 건넸다. 지점장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이름을 유심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복순 어르신. 정말로. 그 김복순 어르신이십니까? 아, KBS 다큐멘터리 잊혀진 목소리들에 나오셨던 분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에 먼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건 10년쯤 전 KBS 취재팀이 전라도 시골 마을에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전쟁 중의 힘든 과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그때 복순 할머니는 50년 이상 마음에 닫아두었던 비밀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비안부로 끌려갔던 날들, 나딴따의 시외, 시엔 고해통, 그리고 귀국 후에 거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우리가 침묵하면 역사가 왜곡될 거야. 그래서 말해야 해. 됐고, 그건 이제 아주 옛날 일이라서. 저는 거의 잊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지점장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복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에서 이런 분을 이런 꼴을 당하게 하다니. 용서하십시오. 지점장님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황급히 소리 저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부끄럽게.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주변 고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보기 시작했다. 응상거림이 퍼졌고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야, 지점장이 무릎을 꿇고 있잖아. 저 할머니, 도대체 누구야? 수진 씨도 창구에서 뛰쳐나와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복순 할머니의 통장이 쥐어져 있었다. 지점장님은 일어설 기미가 없었다. 그는 복순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계속 잡고 있었다. 어르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의 말에 압도당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니.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살아왔을 뿐인데. 복순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지점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과거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이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어르신과 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어,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고운 분이시네요. 하지만 눈이 슬퍼 보여요. 아, 지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17에 끌려가셨습니다. 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죠.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평온하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저조차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옥슨 할머니의 마음이 조여왔다.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너무나 가까웠다. 그녀 또한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며 살아왔다. 지점장님, 어머니의 슬픔이 옥슨 할머니의 가슴에 무겁게 울렸다. 지점장님 어머님도 힘드셨겠네요. 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아래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지점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겨우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러운 몸으로 너를 낳은 것이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피해자인데도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사셨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덕슨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녀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 부끄럽다. 더럽혀졌다. 그런 생각이 그녀를 수십 년간 올가매고 있었다. 그래서 어르신의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바꿨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지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옥순 할머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때 주위에 있던 고객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최철수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저도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비웃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최철수 씨의 목소리는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옥슨 할머니는 그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침묵했을 뿐이니까요. 지점장님은 마침내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은행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복순 어르신은 위안부 피해자이십니다. 그 말에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스진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찔렸다. 그녀는 통잠을 찐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복순 할머니는 지점장님의 손을 조용히 다시 잡았다. 그만하세요. 그런 옛날 이야기.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지점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과거는 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고객들의 시선이 복순 할머니에게 모였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감동했으며 누군가는 후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순간 복순 할머니의 낡은 통장이 그저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이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은행 로비는 정적에 휩싸인 채였다. 지점장님의 말이 울려 퍼지고 옥슨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은 모습이 모두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고객들의 시선이 복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으며 누군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래 수진 씨는 창고 뒤에서 통장을 쥔 채 굳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대. 복순 할머니는 지점장님의 손을 잡은 채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제 됐어요. 지점장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당혹감과 수줍음이 섞여 있었다. 에이,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민준이의 등록금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되어버렸는지.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점장님은 일어서지 않았다. 눈물을 닦으며 은행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아번,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벅선 어르신은 그저 낡은 통장을 가진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업신여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과 후회로 가득했다. 은행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자신이 복순 할머니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수진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한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이 끊겼다. 옥순 할머니는 놀라서 수진 씨를 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수진 씨,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데서 헤매고 있으니 그랬겠지.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놀랐다고는 하지만 어르신께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독순 할머니는 그런 광견이 압도당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50년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 그것을 계속 숨겨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너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복순 할머니와 지점장님이 동시에 돌아보자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라고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한지영 교육감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조금 붉었고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너는 한지영,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실은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당황했다. 지영 씨 같은 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게... 그런데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영 씨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르신,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역사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지, 특히 전쟁의 아픈 과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할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방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르신께서 50년 이상 침묵하셨던 과거를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지점장님의 인생을 바꾼 것.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를 아이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옥순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더러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라니? 저 그런 건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흔들렸다. 지영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의 경험은 교과서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연도나 사건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아, 지점장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도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말에
지영 씨가 덧붙였다. 학생들이 어르신의 용기와 간인함을 알게 되면 역사의 진정한 무게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50년 이상 숨겨온 상처를 다시 여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큰 두려움이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다니, 자신이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해줄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말주변도 없고, 지영 씨는 가만히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용이 말했다. "에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르신의 고통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울 겁니다. 어르신의 용기를, 어르신의 간인함을,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 정치인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그때 5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된다? 그런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다. 지영 씨는 로비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학생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뒤척거림이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원들의 표정도 진지해져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객도, 은행원도, 지점장님도, 지양씨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이제 오래 살지 못해요. 모두 언젠가는 늘 사라지겠지요. 그때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하겠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다. 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알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지영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서렸다. 지점장님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지영 씨는 복순 할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역사의 사실을 넘어 인간의 전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교육이 될 겁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은 은혜는 그저 금융기관이 아니라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복순 할머니의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아침, 서울의 그 은행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에는 업무 보고나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던 큰 강당이 오늘은 특별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입구에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강당 앞에는 간단한 무대가 만들어졌고 그곳에는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무대 앞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선발된 학생들이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 뒤편 준비실에서는 복순 할머니가 긴장한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정성껏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하지만 그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 데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옆에는 지점장님과 지영씨가 서 있었다. 지점장님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복순 할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살짝 벌렸다. 말하는 게 서툴러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영 씨는 부드럽게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에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승들은 어르신의 용기에 감사할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점장님과 지영 씨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는 천천히 강당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무대에 나타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옥슨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고 지영 씨가 마이크를 조절해 주었다. 지영 씨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복순 어르신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 말에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다. 리심의 숨을 죽이고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복순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앉았다. 진 침묵이 흘렀다. 50년 이상 숨겨온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는 16살에 고향을 떠났단다. 소리는 떨렸고 말이 끊어지기 일쑤였다. 학생들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갔지. 가난한 집이야. 부모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막혔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속아서 중국으로 끌려갔단다.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날들을 보냈어. 복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 호기심이 충격과 슬픔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해방된 뒤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편히 살 수는 없었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가족에게도.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방담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지영 씨가 질문 시간을 시작했다. 여러분,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정중하게 질문해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마침내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어르신, 정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셨나요? 그 질문에 덕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르겠어. 그저 살아야 한다고 하루하루 죽지 않으려고 살았을 뿐이야.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번졌다. 어사르체의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두려웠어. 모두의 시선이 소문이 무서웠지. 질문이 이어질수록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녀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앞넌다의 진지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때 한 여학생 은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대로 다가가 복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의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복순 할머니의 마음에 전해졌다.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한 명, 두 명씩 학생들이 일어나 무대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복순 할머니를 둘러싸고 각자의 마음을 전했다. 어떤 학생은 편지를 건넸고
어떤 학생은 그저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은서는 주머니에서 1,000마리 종이약을 꺼내 복순 할머니에게 건넸다. 어르신, 자, 역사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종이약 받아주세요. 복순 할머니는 그 작은 학을 손에 쥐었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느꼈다. 50년 이상 숨겨온 과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듯한 대방감이 퍼져나갔다. 정말로 고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영 씨와 지점장님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었다. 세대를 초월한 마음의 화해의 순간이었다. 한 남학생이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모두를 대표해서 말했다. 어르신, 저희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억하고 절하겠습니다. 그 말에 강당에 있던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마치 50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 같았다. 복순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늘 생각했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면 이거를 족하라고. 학생들이 사진 촬영을 마치고 한 명씩 강당을 떠나갔다. 그들은 복순 할머니에게 경의를 담은 인사를 하고 떠났다. 복순 할머니는 그 인사를 미소로 받았다. 감당이 조용해진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깨에서 오랫동안 짊어져왔던 무게가 내려앉은 것 같았다. 지점장님이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 마음건데 진지하게 들어줘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네. 간단히 조용해진 후 복순 할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마침내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지영 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이 있었다.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거 드세요. 복순 할머니는 미소로 그것을 받았다. 두 말에 지영 씨, 대한 기본. 처음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화한 안도감이 살아 있었다. 에이,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 따뜻함이 몸에 스며들었다. 지점장님도 복순 할머니 옆에 앉았다. 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은행이 무언가 큰일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별거 아니야. 그저 이야기했을 뿐인걸? 하지만 지점장님은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모두가 변한 겁니다. 학생들도 우리도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민준이의 등록금을 찾으러 왔을 뿐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기쁨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리사라 있는 역사 교실은 서울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자스앞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그 감동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이윽고 그 기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방송국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점장님과 지영씨 그리고 복순 할머니가 함께 인터뷰를 받았다. 그 방송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은행 본사도 이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처음에는 지점장님의 개인적인 행동이었지만 경영진은 그 사회적 의의와 은행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지점에서 살아있는 역사 교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영 씨의 노력 덕분에 교육청이 이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교육부가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남 역사 교과서에 복순 할머니의 증언을 싣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복순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기쁜 소식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이야기가 책에 정말로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마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의 용기가 역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서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50년간의 침묵과 고통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은행 로비에 작은 전시 코너가 만들어졌다. 역사의 기억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복순 할머니의 사진과 학생들이 쓴 편지, 그리고 그 1000마리 종이약이 전시되어 있었다. 벽에는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은 복순 할머니의 증언이나 살아있는 역사교실의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위안부 역사에 관한 자료도 놓여 있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종종 걸음을 멈췄다. 어느 날 얻은 데쯤 되어 보이는 최철수 할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복순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지. 와, 김복순 어르신께 감사드리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셔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공개되고 배워야 할 역사가 되어 있었다. 복순 할머니의 징후는 점점 더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 교육 자료로 기록되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치유와 화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복순 할머니는 자택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돌려다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대학에서 받은 표창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저 의사 되는 꿈 이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복순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인준아, 잘 됐구나. 할머니, 기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인준이는 복순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야기, 저도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이겨내고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복순 할머니는 놀라서 민준이를 보았다. 민준이까지 알고 있니? 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을 손에 들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야 가슴 펴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의 보물 소중하게 썼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긴 고통을 이겨내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난 역사교실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복순 할머니는 때때로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애를 거듭할수록 힘이 실렸다. 학생들의 진지한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생각하게 되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리고 어느 날 복순 할머니는 지영 씨와 지점장님과 함께 은행의 전시 코너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고맙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이라고 쓰인 학생들의 메시지가 장식되어 있었다. 지영 씨가 말했다. 어르신, 이 프로그램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복순 할머니는 확신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야지.
우리 이야기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지점장님이 미소 지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은행도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아이 조용히 웃었다. 제가 오히려 고맙죠. 이 늙은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게 해줘서.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와 미래를 잇는 큰 다리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져 간다. 언젠가 그녀가 사라지더라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